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자영업 하시는 분, 소상공인 그리고 서민 분들을 위해 가지고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는가, 재테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사실 재테크할 상황이 아닌데 제목을 이렇게 달아야지만 그래도 이게 유튜브에 노출이 돼 가지고 제목은 이렇게 달고, 현 상황,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를 이야기하면 여러가지 제재가 많아가지고 코브라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국에 있는 지인, 최근 한 달 동안 한국에 있었다가 이제 외국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한 달 동안 여러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외국에 도착하고 나서 어젯밤에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분도 한 달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그분도 50대 후반인데 이와 같은 상황은 처음 접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영상통화를 한 이유는 뭔가 하면, 그분이 외국에서 살은 지가 30년, 5년쯤 됩니다. 5년쯤 되는데, 35년 되는데, IMF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우리는 97년도 한 번 겪었죠. 한 번 겪었는데, 그분은 제가 기억하기로 한 3번 정도 겪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외국인이 바라봤을 때 앞으로 한국 상황이 어떻게 될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현 상황을 좀 보다 냉정하게 이렇게 파악하는 게 오히려 그게 더 희망적이지 않나, 대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사견이고, 외국인 분 같은 경우도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참고하시고, 지금 다들 힘드신 거 아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최대한 줄여라. 사실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매출이 10분의 1로, 10분의 1, 심하게는 20분의 1로 이렇게 주신 분도 감소된 분도 많죠. 실질적으로 또 문을 닫고 집에 계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지출을 최대한 줄여라. 그 다음에 일을 확대하지 말고 축소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자기 본업의 일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기타 등등의 어떠한 일도 확대하지 말고 축소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본은 반으로 줄여라.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지금 자본 들어갈 게 만일에 월 5천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를 최대한 줄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가 한 3번을 겪어보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지출을 늘리거나 일을 확대 공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자본을 더 많이 투입해가지고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더 크게 무너지더라. 그래서 최대한 줄여라. 몸집을 줄여라. 이러면 더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 좀 슬픈 이야기지만, 그래서 더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 저는 참 좀 많이 답답하던데, 이거 어떻게 보면 시간을 벌어라 이거죠. 시간적인,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1년 버틸 여력을 1년밖에 못 버틴다. 그러면 이거 2년으로 연장해라 이거죠. 만약 6개월밖에 못 버틴다. 그러면 1년 버틸 수 있도록 최대한 줄여라. 지금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서 지인들이, 외국에 있는 지인이 이런 IMF가 여러 번 왔을 때 가게 4개를 운영하는 사람은 가게를 1개만 운영하더라. 실제로 종업원이 만약 한 40명 되는 그런 경우에는 종업원을 10명으로 축소했다. 모든 걸 축소했다. 모든 것을 줄여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근데 IMF를 여러 번 겪어본 외국인의 조언입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97년도 IMF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때 생생하게 기억납니다만, 대기업이 사실 달러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대기업이 무너졌습니다. 대기업이 무너지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평생 직장 개념이 있어가지고 40대 아니면 50대 직장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기업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실직하신 분이 나와가지고 자영업을 하고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동안 학습된 게 한 번도 없었죠. 그래서 우왕좌왕했습니다. 그 누구도 뭐 전문가가 없죠. 일단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97년은. 08년도는 금융위기인데 이때는 외부 위기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문제가 됐죠. 그래서 도미노적인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여기에 파생 상품을 투자해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뭐 이런 사태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내수 경기가 침체합니다. 그렇죠? 내수 경기. 이건 뭐 대구 할 거 없이 전국적으로 지금 다 그런 추세죠. 대구가 더 심합니다만 대구 경북이. 그다음 수출도 지금 뭔가 하면 3월 달부터 해가지고 침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브라 사태는 전 세계적인 공동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가장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은 어떻게 보면 처음 겪어보는 거죠. 뭐 사스, 메르스 뭐 있었습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블랙스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원래 백조, 스완은 백조입니다. 백조는 흰색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뭡니까? 검은색 백조를 봤다 이거죠. 당황스럽죠. 그 지금과 같은 상황이 블랙스완 같은 상황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국에 있는 그분이 이제 IMF를 여러 번 겪어봐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장기화되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자산을 매각하는 거.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거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그 상황으로 대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출을 줄이고 한다 하더라도 매출 발생이 안 되니까 현금이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더라. 버텨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 적금이나 예금 뭐 이런 거 현금 가지고 있으면 이걸 먼저 쓰고 물론 쓰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보통 지인들한테 지인이나 친척들한테 뭔가 하면 돈을 빌린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첫 번째는 내 수중에 있는 돈을 적금이나 예금을 먼저 해약해가지고 쓰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지인들 좀 더 여유 있는 사람한테 아니면 친척들한테 돈을 빌립니다. 저도 몇 번 빌려줬습니다. 당시에. 오래전 일이지만. 자, 이것도 안 된다. 이래도 못 버틴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을 해약합니다. 보험을 해약하고 지인한테 빌리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뭐 이건 순수는 중요한 건 아니고 적금 해약하고 보험도 해약하고 그 다음에 지인 친척들한테 빌리고 자, 이것도 안 된다. 그럼 차를 뭔가 하면 좀 낮은 차, 그러니까 좀 더 저렴한 차를 바꾼다 이거죠. 그래서 차를 팔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부동산을 처분한다. 이런 단계로 보통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생각이 들죠. 이런 사태가 안 오고 조기에 종식이 돼야 되는데 저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하는 이야기가 IMF는 여러 번 겪었지만 질병에 의한 경제 상황은 처음이다. 처음이라 가지고 본인도 상당히 당황스럽다. 저도 사실 최근에 한 며칠 동안 지인들하고 전화 통화도 해보고 가까이 사시는 분을 만나가 이야기를 좀 해봤지만 그분들도 대체적으로 IMF를 겪어봤는데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처음이고 제가 그 일요일날 그 일주일 동안 뭐 하여튼 접촉도 거리다가 이제 애들이 너무 오랫동안 집에 있고 해가지고 드라이브 겸 해가지고 803에 갔습니다. 그래서 커피숍에 들어가지는 않고 테이크아웃 하려고 커피숍에 들어가니까 점원이 온도를 온도를 재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이제 손 세정제 해가지고 손을 세정해라 하더라고요. 세정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좀 있으니까 커피숍에 직원이 나와가지고 온도 측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일단 살면서 커피숍에 들어가가지고 체온 측정하는 건 처음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대부분 사람이 겪어보지 못했죠. 그래서 요즘 웬만한 데 들어갑니까? 온도, 체온 측정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처음이다. 앞으로 사태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결국에는 시간 싸움이다. 얼마만큼 버티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봐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얼마만큼 버티냐, 자 이게 관건이다. 이거죠. 시간 싸움이다. 최대한 버텨야 된다.
조기 종식되면 제일 좋지만 지금 3월 말이 3월 뭐 20일 3월 말이 피크라 하죠. 예, 피크 쭉 증가시가 돼가지고 요게 3월 30일이다 3월 20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내려오겠습니까? 이렇게 내려오진 않겠죠. 쭉 올라갔다가 서서히 또 줄어들 겁니다. 지금 우한을 봐서는. 그럼 이게 1월 20일이니까 이게 2달이면 여기서 2달 봤을 때 최소한 5월 20일 5월달 돼야지만 어느 정도 좀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긍정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달 빠르면 5월달이 되거죠. 하여튼 시간 싸움입니다. 앞으로 석 달이죠. 앞으로 3개월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 싸움이다. 그래서 버티는 자가 살아남는 자가 뭐 하여튼 버텨야 됩니다. 어떻게든 버텨야 된다. 그래서 힘들지만 특히 사실 그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은 현금을 많이 사놔가지고 저도 대기업은 걱정 안 합니다. 걱정 안 하고 자영업 하시는 분, 그다음에 소상공인, 그리고 뭡니까 우리 서민들, 소시민들 이분들 걱정이죠. 그래서 최대한 버티시라. 지출을 줄이시고 할 수 있는 모든 지출을 다 줄이시고 지금 뭐 투자나 이런 것도 좀 이 코브라 사태가 진정이 되고 나서 그때 투자를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2020년 3월 시점에서 한번 현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처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